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새로운 달력 걸어 놓으셨죠? 2025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해를 보기 위해서 동쪽으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만 같습니다. 근데 김태현 아나운서 새해 네. 뭐 계획? 저는 작년 연말 특집을 하면서 네. 느꼈죠. 아, 노래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노래 열심히 해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되기로 목표를 좀 세웠습니다. 어때요? 저는 그 좀 소박한데 네. 저 그리스 산토리니 아, 여행 가시게? 아니요 거기서 이제 올리브유를 띄어다가 조금 팔아볼까 해서 마진은 좀 많이 붙이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계획 말고 정말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목표 이런 거 원준 씨. 네. 2025년 새해에는 저는 좀 더 착한 어른이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기 가운데 자리 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었는데 어차피 홍임 씨는 저보다 먼저 갈 사람 저 위로 그때까지 차분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보내버리네. 원준 씨하고 올해 또 알콩달콩 이렇게 또 멋진 얘기 계속 풀면서 그렇게 행복한 방송 저도 하고 싶습니다. 자 옆에 있는 지호 씨 네. 결혼 그런 거 말고 다른 계획? 들켰네요. 역시나 이번에도 결혼 시집 가야죠 이제. 네. 뭐 그거 말고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거죠. 제 신곡 멘토링이 대박이 나는 거죠. 그댄 나의 멘토야. 나는 당신의 에너지. 즐거운 하루 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그 노래 부르면서 정말 제대로 된 짝을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고 그 결혼식에 제가 축가를 부르고 싶어요. 박 단장님 어떤 계획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지호 씨는 벌써 신곡 발표를 한다는데 저는 네. 아직 기본적으로 기념 음반도 못 냈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꼭 기념 음반을 꼭 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져서 2025년 마지막쯤 연말에 방송할 때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얘기 훈훈하게 나누면서 방송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신년 기획을 준비했는데요. 올해가 무슨 띠인지 아시죠? 뱀띠해입니다. 자, 그래서 뱀띠해, 뱀띠 주인공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2025년 을사년 아침마당 전북의 첫 손님들이십니다. 조법정 교수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올해 뱀에 대한 고정관념과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을사년 푸른 뱀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드립니다. 우석대 교양대학장 조법정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 옆에 배순호 셰프. 네, 뱀띠 징그럽고 차가워서 싫다고요? 하지만 뱀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매력을 아시면 더욱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요리하는 뱀띠 77년생 배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 옆에 우리 조현종 원장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시아 최초로 모자 박물관을 세우고 풍부한 우리 한민족의 모자에 대한 깊은 철학과 또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전 세계인에게 전파하고 있는 65년생 뱀띠 조현종 관장입니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자, 맨 마지막 우리 장영애 작가님. 안녕하세요. 한국 화가로 활동 중인 장영애입니다. 푸른 뱀을 주제로 청년 작가전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그림 안에 푸른 뱀을 담아왔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나이, 직업, 전문성이 다 다르지만 뱀띠라는 공통점으로 모이신 거잖아요. 이분들의 얘기가 더 흥미진진하게 느껴지네요. 네,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을사년의 의미와 푸른 뱀의 의미가 상징하는 건 뭔지 우리 조법정 교수님께서 설명 좀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올해가 을사년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갑을 관계할 때 을자입니다. 그래서 새을 한자로는. 그래서 갑을 병정 무기용신 임계해서 십간의 의미와 그다음에 뱀을 상징하는 사가 합쳐져서 을사년이 된 거고요. 을은 어찌 보면은 오행에서 우리가 음양 오행에서 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뭔가 생명력이 솟아나고
새로움이 움솟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혜로운 동물입니다. 그리고 통찰력이 있어서 어찌 보면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해가 을사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을사년이 아주 성장과 지혜, 그 유연한 변화를 의미하잖아요. 저도 그렇다면은 2025년에는 좀 더 부드럽게 발전하는 그런 해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파란색으로 이렇게 입으셨구나. 부들부들해, 뜻이 부들부들해. 있네. 예. 아니 근데 2025년이 푸른 뱀의 해라고 부르잖아요. 이 을이 푸른색과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예,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음양오행하면은 그 목화토금수라고 해가지고 5가지의 원소가 어떤 세상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목의 기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목이 그 봄에 생동하는 기운인데 어떤 봄의 상징성이 더욱 성숙해지는 그 시기가 어찌 보면은 그 을에 해당하고 이게 목의 기운에 해당하는데 이게 오방색으로 연결되면 또 푸른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푸른 기운이고 어찌 보면 우리가 희망을 상징하기 때문에 푸른 게 더욱 좋겠죠. 그리고 이제 산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지신 중에 그 용 다음에 용에게 약간 도움받아서 그 6번째로 이제 진입하는 존재인데 그 지혜로운 꾀를 좀 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위기를 극복하는 힘을 주는 그런 우리 역사의 상징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이제 을사년이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변화와 어찌 보면은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그 통찰력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뱀은 뭐 강아지나 고양이 같이 우리가 이렇게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니기도 하고 그렇죠. TV 같은 데서 이렇게 뱀이 나오면 뭐 징그럽다 뭐 이 생각이 먼저 드는데 우리 혹시 요리하시는 뱀띠 우리 저 배선호님 어떠세요? 저는 뱀이 단순히 싫거나 밉지는 않고요. 지혜의 상징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그 유하시네요. 예. 저 밭에서 뱀 12마리 봤거든요.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맨 마지막에 7.4까지 봤네요. 아유, 그 뒤로는 가기가 싫더라고요. 아니 근데 같이 사시는 사모님 혹시 뱀띠신가요? 이거는 제가 잘 밝히진 않는데요. 네. 실은 저보다 한 살이 많은 76년생 용띠입니다. 우리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셨을 때 용이 뱀의 기운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살짝 동조할 수 없고요. 용 타고 뱀이 따라가고 네, 저는 아직 거기까지 이해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뱀은 지혜를 상징하고요. 우리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뱀은 지혜를 상징하고 용은 또 용맹함을 상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정이 와이프와 저와 이렇게 만났는데 그런 지혜의 상징과 용맹함의 상징으로 저희 가정을 세 딸과 함께 잘 꾸리고 있고요. 또 저희 누나가 또 용띠입니다. 네. 76년생 용띠이고요. 그다음에 여동생이 말띠, 78년생 말띠인데 어떻게 보면 기가 제일 센 띠 사이에서 제가 성장했는데 이게 다 뱀의 지혜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여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지금은 이제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렸을 때는 누나를 가리켜서 언니라고 불렀었던 좀 창피스럽긴 한데요. 그런 시절이 좀 있었지만 지금도 가끔 누나를 볼 때마다 언니 목소리, 이 말투가 한 번씩 올라왔다 내려가고 합니다. 네. 언니는 뭐 궁금한 거 없으시요? 완전 궁금한 게 없고. 아니 그런데 띠에 대한 특히 뱀띠에 대한 이 선호도가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네, 관장님. 뱀띠라고 하셨는데 65년생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60 되셨나요? 60? 벌써 그렇게 됐나요? 벌써. 정말 스물스물 벌써 그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뱀처럼 스물스물 온 것 같아요. 네. 셰프님이 말씀한 대로 저도 저희 아내가 한 살 많은 용띠거든요. 근데 이제 12년 후에는 저처럼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저는 용의 기운으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는 데 적극 동의합니다. 대단한 전우시다. 저희 이제 띠를 이야기할 때마다 저희 이제 아버님과 저희 아들이 이제 연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도 뱀띠고 저희 막내 아들도 뱀띠라 저희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집안에 그렇게 띠가 3명이 있으면은 이건 굉장히 좋은 그런 복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저희 가족 굉장히 화목하고 또 많은 일들을 같이 공감하는 형성이 돼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하면서 뱀띠라고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뭐 징그럽다, 뭐 무섭다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저도 뭐 일견 공감합니다. 실제로 저도 뱀에 대한 그런 뭐 그 좋은 그런 이미지는 아니니까. 네. 하지만 제가 이제 패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세계적인 명품 쪽에서도 뱀에 대한 모티브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반지라든지 또 어떤 패션 쪽에서의 디자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제가 생각하는 그 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시 좋은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뱀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얘기들 많이 해주고 계신데 사실 저는 뱀을 떠올리면은 막 추워지고 막 몸이 막 움츠러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옆에 계신 장영애 선생님께서는 뱀 그림을 그리셨잖아요. 네. 아니 그럼 모델이 필요하셨을 텐데 그 상상을 하셨나요? 아니면 뱀을 진짜 어디서 잡아다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리셨나요? 뱀을. 네. 제가 잡긴 너무 힘들었고요. 네. 사실 이제 저는 동양화를 전공했고 그러니까 상상으로 이거를 이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자료를 리서치를 하고 이제 수집을 한 다음에 그리긴 했어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뱀 하면은 굉장히 징그럽고 사실 꺼리끼고 좀 또 독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이제 서양에서도 그렇지만 성경에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몬 장본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저희한테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동양화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상서로운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렁이를 보면은 그러니까 집 아래에 구렁이가 살면은 재물을 지키고 복을 불러온다. 이런 이제 신적인 이미지 그리고 신화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영리하고 약초가 있는 곳으로 사람을 인도하고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화적인 이미지를 조금 제가 차용을 했고 그런 이미지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죠. 네. 뱀을 잡아서 이렇게 보진 않았어요. 아유 다행이네요. 네. 역시나 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네. 옆에 있는 조현종 님도 주변에 뱀띠가 굉장히 많다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주변에 뱀띠가 많이 있나요? 저 주변에 한 마리 있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네네, 저희 남편이 뱀띠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뱀띠들이 굉장히 영리해요. 그래서 좀 잘 까먹었으면 하면 좋겠다 하는 것도 굉장히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네 그렇게 저를 좀 괴롭히고 네. 근데 저는 정말 뱀 하면 이렇게 돼요. 몸소리 쳐지고. 그런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친숙해지고 오호 알고 싶어지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 우리가 가장 그 귀중한 상징물로 사용되는 게 뱀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자료 화면에 나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세계 보건기구 마크나 대한의사협회 마크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중에 뭐 군의관 그 마크라든지 거기에 보면요. 가운데 뱀이 있는 지팡이나 어떤 막대 같은 것에 한 마리가 이렇게 안고 있는데 맞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의학의 신이 아스클레피우스라는 그리스의 신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뱀을 상징 만든 막대기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대가 어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의학의 상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한의사협회가 쓰고 있는 건데 네. 어찌 보면 치료하고 네. 생명을 부활시켜주는 그런 상징으로 쓰고 있고요. 또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모세 그 구리뱀 아시나요? 그것도 역시 그 광야에서 독사에 물린 걸 오히려 뱀으로 다시 치유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어찌 보면 뱀이란 존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는 부활, 그 어떤 아픔을 치료해 주는 그러니까 치료의 신이라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뱀띠 분들이 다 아까 뭐 배우자 말씀도 하셨지만 진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위험에서 구해줄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고요.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은 뱀은 어찌 보면은 죽은 세계와 삶의 세계를 이어주는 존재여가지고
잘 아시는 원효 대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을 가리켜준 존재가 사복이라고 해서 경상도에서는 뱀복이라고 하는데 그 뱀복이라는 존재가 신라의 십성인데 그 사람이 어찌 보면은 원효를 가리키면서 그 죽은 자들을 어떤 새로운 세계로 안내해줘요. 놀랍게도 우리 기록에 보면은 그 사복이라는 존재가 원효와 함께 우리 전라북도도 방문했었어요. 알겠습니다. 유일하게 그 기록이 있습니다. 후일담은 나중에 얘기가 너무 많이 길어졌어요. 예, 얘기가 길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분입니다. 예. 좋은 존재.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뱀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다 보니까 뱀에 대한 오해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오해와 혹시 진실을 좀 이렇게 좀 소개 좀 몇 가지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오해하게 됐는가 이렇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낯선 거였어요. 우리는 걸어 다니고 그런데 뱀은 기어 다니고 사실 뱀이라는 말이 뱀으로 이렇게 다닌다 해서 뱀이 배로 한다. 그 영어 스네이크도 그 라틴어에 기어 다니는 존재라는 표현이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낯설고 그리고 혀를 날림거리는 게 되게 흉측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혀가 코 역할을 하는 하나의 감각기관일 뿐인데 우리에게는 좀 낯설고 어찌 보면 위협적으로 보여서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뱀이 인간에게 약초를 갖다 주고 인간을 치료해 주는 상징으로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가장 좋은 우리의 도움을 주는 존재였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안을 지켜주는 터주신이 바로 뱀이거든요. 옛날 쌀뒤주 뒤에도 딱 또아리고 있으면서 지켜주고 왜 그런가 봤더니 쥐들을 잡아먹은 거예요. 쌀 훔쳐가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구렁이가 집을 지켜주는 하나의 가복 신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좀 낯선 것이 조금 그 거리감이 선입견이 있었겠지만 그것만 없애면 가장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존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조금 궁금한 게 뱀이 역사 속에서는 또 어떻게 좀 등장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역사 속에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후 세계를 상징하는 존재로 많이 등장을 해요. 특히 이제 가락국 시조왕의 무덤을 도굴하려는 사람을 막으려고 뱀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이제 은혜 갚는 그 신화나 전설들을 듣다 보면은 뱀이 안 좋게도 나오는데 또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어쨌든 뱀은 그 약간 우리가 낯선 것 때문에 생겼던 오해 내지는 좀 편견적 요소도 있지만 파고 보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재생시켜주는 아주 도움 주는 존재였다.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그리고 변화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는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뱀에게 저는 그렇게 강하고 억척스러움이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재물과 풍요, 다상의 상징이라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혹시 뭐 전해지는 전설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예, 방금 말씀드린 얘기 중에 이제 여러분 뱀이 알을 낳는 난생이잖아요. 네. 알은 몇 개를 낳을 것 같으세요? 말을 예, 벌써 10개 이상씩 나오잖아요. 진짜? 네, 저는 진짜 많이 나와요? 그 파충류 동물 중에 가장 많은 그런 그 생산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통 사회에서는 다산은 이거 최고거든요. 그래서 뱀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산적 요소도 있고 그리고 집에 어떤 재물을 그 훔쳐가는 쥐들도 잡고 또는 사악한 동물들도 물리쳐 주니까 어찌 보면은 복을 불러주는 존재. 그래서 그런 의미로 긍정적 의미가 훨씬 많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 방송 보시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 지하에 계시지만 41년생 뱀띠시거든요. 그러시구나. 근데 뱀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그냥 네.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그냥 쓱쓱쓱 뚫어내요. 그러니까요. 네. 더 알고 싶고. 자, 옆에 계신 77년 뱀띠 배순호 셰프.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요리학원을 운영 중이시라고요. 네, 요리학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일대 원장님이신 이영자 원장님 이후에 저희가 저와 저희 와이프 이렇게 둘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또 이제 다른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익산 근교에 작은 카페를 하나 운영하시는 바람에 제가 원래 부원장으로 있다가 원장으로 어쩔 수 없이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와이프와 이제 둘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제일 부담스러운 게 어머니가 어쨌든 여기까지 다 읽어 놓으셨는데 네. 거기에 누가 되지 않게 네. 운영을 하는 게 이제 제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그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을 했고요. 네. 두 번째 목적으로는 이제 저와 저 와이프의
그 기운을 담아서 네. 가치관을 담아서 조리 기관을 이제 운영하는 게 아. 일단은 목적입니다. 아, 저는 진짜 요리하는 남자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뭐 한때 뭐 요 남자 요리하는 남자 그리고 요 생남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 이런 말도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아 그러면은 요리 자격증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에는 초기에 어머니랑 같이 할 때는 조리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격증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랑 같이 요리학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도 요리에 대한 지식이 꽤 있는 줄 알고 재료도 물어보기도 하고 조리 방법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조리 용어도 물어보긴 하는데 제가 뭐 지식이 있어야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알려달라고 하면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고 화장실로 잠깐 책 들고 가가지고 책을 막 찾으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고 조리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제 조리 쪽으로도 대학원을 나왔고요, 외식 경영 쪽으로 나왔고요, 조리 교육 쪽으로도 이제 논문을 또 썼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시작한 지가 벌써 올해로 25년째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요리 학원 하는 그 일이 어떻게 그 운영하는 것이 운명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그럼 뭐 또 옆에 계신 조현정님은 모자 박물관을 이렇게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역시 운명인가요, 혹시? 네, 제가 30대 이전까지는 굉장한 그 지적 유량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여 년 가까이 이 일을 했다고 그 결과로 본다면 굉장히 운명적이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이제 결혼과 또 결혼 후에 그 이제 제가 그 관련된 공부를 하고 또 그것의 결과물로 지금 현재 모자 박물관이라 한다면은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아내는 사실 아시아인 최초의 파리에서 모자 공부를 한 모자 전문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활동하다 한국에 들어온 유학 1세대죠. 그런 이제 친구하고 이제 회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저도 늦게 다시 그 모자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제가 모자 박사학위를 우리나라 최초로 땄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운명과 결부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가 성장하고 양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이 다음 스텝으로 우리의 어떠한 방향성을 어떻게 회사로 포지셔닝을 할까 그 고민에서 이제 어떤 제조에서 지식 기반 문화 컨텐츠 사업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고민을 했고 저희가 이제 모자 박물관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강원도 또 제주도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포즈가 많이 왔었는데 저희 집사람과 저의 고향이 전주여서 전주에다가 모자 박물관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저희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안 가시고 여기 계셔 주셔서. 근데 그 처음부터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신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도화지에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할 수 있겠구만. 이런 생각 혹시 가지셨나요?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저희 집사람과 연애 과정은 오래전에 영화로 유명했던 접속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통신 시대였는데 그 통신 시대 유니텔이라는 그 네.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근데 만나다 보는데 저보다 나이도 많고 또 너무나 화려한 그 화장과 뭐 이러한 그 디자이너적인 요소 때문에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키메라 아시죠? 네, 예전에 키메라. 키메라와 거의 버금가는 화장을 가지고 있던 모습에 이제 저희 부모님 그 대면식을 할 때 상견례 할 때 그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화장도 다 지우고 머리도 다 풀고 했던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근데 너무나 제 눈에는 그 예뻤고 독특함에 제가 이제 청혼을 하게 됐고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모자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을 모자 멋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감각 없으면 안 되는 맞아요, 건데 모자 기능도 많고 역할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모자는 크게 일반적으로 나눠보면
상징성과 기능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기능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바이크 타시는 분의 머리 보호를 위해서 헬멧을 쓴다든지 또 군인들, 소방관 이렇게 했지만 또 상징적으로는 만일에 여러분들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시고 찰스 황태자가 왕이 즉위식 할 때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바로 대관식이죠. 머리 위에 뭔가 얹혀진다는 것은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고 예, 또 교황도 즉위식 할 때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대관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 많은 응원단들이 어떤 모자를 쓰고 있으면 아 저건 어느 나라 건데 이런 정도는 아시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월드컵에서 송브레노라고 큰 모자 이것은 멕시코 모자라고 다들 아시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을 놓고 본다면 바로 모자 하나만 가지고서도 그 민족과 그 조직 이런 것들을 증명하고 또 특정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문화유산이죠. 야, 그 말씀하신 대관식 제가 저 가운데 자리 갈 때 그 대관식 좀 부탁드리겠다 선생님. 아니 그러잖아 정말 요즘에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또 작년 10월에 전주에서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열렸었는데 거기에서도 큰 성과를 또 이루셨다고요. 네, 전 세계인들은 우리 한민족의 쓰게 문화 이 문화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많이 했고 또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바로 모조 이제 그 생활용 가짜 갓을 만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사용하기 편한 갓을 만들어서 네. 지금 굉장히 효과를 홍보가 돼 있습니다. 수출 계약도 많이 맺으셨어요? 네, 지금 미국 교포 단체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미국 남미 쪽에서 캐나다와 함께 그 문화 행사 이럴 때에 그 한인들과 또 그 주변에 사시는 그 지역 주민들과의 가장 그 요구되는 문화 상품이 갓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그 갓으로 수출 실적을 이번에 많이 달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TV 트는 어머니는 저 양반이 갓김치를 잘 잡는가 보네. 명인인계벼라고 했을 텐데 갓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쓰던 갓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갓에 관심이 많은 원준 씨하고 우리 조현정 관장님이 직접 갓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요.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야, 그냥 보기만 해도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갓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앞에 있는 갓들부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갓은 실제 약 제작 연도가 100년에서 120년 사이에 된 실제 갓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갓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기가 힘들었을 텐데 이것을 제가 보여주는 이유는 이 갓이 가지고 있는 중량감이나 또 디자인적 요소, 재료적 요소를 설명하고 싶은 건데요. 일단 이 갓의 주된 거의 90% 이상의 재료는 바로 대나무로 만들어집니다. 이 대나무요? 예, 이걸 이제 대나무도 종류가 많은데 네. 이걸 이제 분죽이라고 합니다. 이 재료로 만들어져서 이것을 가공을 하면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제일 마지막엔 이렇게 대나무 실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이 실을 이 조직 안에 다 넣고 그다음에 넣어서 그다음에 가공을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갓의 가격과 또 품질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인 요소로는 대나무가 주된 재료입니다. 근데 굉장히 그러면 가공이 잘 된 갓은 그러면 값어치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수천만 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4천에서 1억 정도 하고 있고요. 예, 그 밑에 단계, 즉 대나무 재료에서 좀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포를 씌운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총 그 갓이 있잖아요. 이 대나무 대신 말총을 넣었을 때 그 가격이 좀 떨어집니다. 제일 비싼 것은 진사립이라고 해서 100% 대나무로만 만든 100% 대나무로 만든. 그럼 이 갓은 혹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쓰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그냥 머리 얹혀놓고서 이렇게 쫙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묶으면 될 것 같은데 바람이 통하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쓰신다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갓은 쓰는 게 아니라 얹히는 문화예요.
그래서 만일에 지금 예를 들어서 네. 머리 위에 지금 쟁반이나 책이 얹혀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굉장히 바로 태도가 달라지죠. 맞아요. 바로 이 갓을 쓰고 있는 그 선비들의 기본적인 그 자세와 태도에 대한 문제를 강제화하는 유물인데요. 바로 갓은 얹혀짐으로 해서 그 선비의 모든 그 들어오고 나가야 되는 기본적인 그런 양식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올바르게 들어오고 올곧게 내보내야 되는. 그래서 자세도 바래야 되고 태도도 바래야 된다는 것을 강제화시키는 그러한 기물입니다. 얹혀지면 정말 딱 그렇겠네요. 네네.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이제 말씀하신 전통 가시고, 아니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1조 가시거든요. 네. 딱 보니까 이거 네. 같은데 그냥 보기에는 이거 그물망이거든요, 이게 네, 선생님. 네. 네. 이게 어떻게 가시 된다는 건지 제가 참 궁금한데. 맞습니다. 지금 이 갓이 가지고 있는 가장 불편한 부분들이 네. 보관하기도 어렵고 사용하기도 어렵거든요. 특히 지금 공항 가면은 갓이 많이 버려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방문 기념으로 갓을 샀는데 공항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그냥 버리고 간대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그 기념품으로 가져가고 또 사용하기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간 모양은 아니거든요. 그럼 네. 한번 이걸 네. 끈을 이거를 풀어보고 한번 탁 던져 이렇게 풀어서 풀어볼까요? 자, 보니까 오. 예. 야, 예. 이렇게 되는구나.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네. 1초 만에 갓이 가지고 있는 원형적인 그 부분들을 최대화해서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갓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얹혀집니다. 얹히는 살짝 거라고 얹히시고. 하셨고, 얹혀서 예. 이렇게 예, 떨어지지 묶으면- 않게 묶으시면 됩니다. 오, 야, 이거 얹혀지는 순간 자세가 굉장히 바라지면서 마음도 되게 곧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선비 이야. 자세입니다. 예. 제가 평상시에 그런 거를 못 느껴봐가지고 제가 뭐 선비는 아니었구나. 예. 지금부터 하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선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또 뭔가가 놓여져 있는데 여기 이거 술이 달린 이거는 예.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는 이거 무슨 이게 예.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것은 갓에 묻은 오염 물질을 털어내는 갓솔입니다. 갓소리요. 예, 그럼 이걸로 갓에 이게 뭐가 묻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묻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털어내는 거죠. 예. 갓 휴대용 갓 청소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휴대용 갓 청소기 이렇게. 그만큼 소중하게 다뤄졌다는 의미죠.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드라마 같은 거 봤을 때 그 선비들이 이렇게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거. 맞습니다. 그게 이거였군요. 갓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네. 하나입니다. 야, 제가 참 갓을 많이 봤는데 그동안 갓에 대한 지식이 정말 1도 없었네요, 제가. 예, 오늘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 갓이 대나무로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이 1초가 저는 외국에 나갈 때 꼭 이걸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그래서, 홍보해 주십시오. 예,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갓 소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그 원터치 네. 요거 갓이 궁금해서 이것이 그 갓이요. 예, 갓이지 말고 옷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1초 만에 탁 펼쳐지는. 이렇게 얹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얹혀놓으니 책을 보고 싶소. 갑자기 공부하고 싶소. 네.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그래요? 네. 자세를 바르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포넌 런즈도 조금 닮았고. 아니 진짜 우리 외국인들이 그냥 이렇게 편하게 가지고 떠날 수 있게 그러니까 아주 좋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그 모자 샀다가 항상 놓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갓도 그래서 이런 걸 발견하셨다는데 아주 그냥 핫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아침마당 당전북 오늘 그 뱀 얘기 조금 그런데 오늘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우리 장영효 작가님 네. 뱀띠를 맞아서 또 무슨 전시회 같은 거 준비하셨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전주에 있는 진북터널에 있는 우지문화공간에서 1월 16일부터 2월 12일까지 뱀띠를 기념해서 띠 전시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 전시 자체는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작가들이 계세요. 근데 조각이나 뭐 서양화, 동양화,
영상, 다양한 분야의 작가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마다 그 해를 상징하는 어떤 동물을 가지고 그 작가님들의 개성을 살려가지고 각각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그 장량희 작가님은 제가 듣기로 이 띠전에 참가한 것이 벌써 9번째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소개 좀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에 이게 처음 시작을 했고요. 벌써 9번째가 됐네요. 그래서 네, 보시면은 오. 네, 이게 처음 시작한 게 닭띠해였고 네, 닭의 울음소리가 새벽을 깨우잖아요. 세상을 깨우고 그런 느낌이고 이제 이거는 돼지띠 해를 이제 맞이해서 한 거고 모나리자의 미소를 네, 담아서 좀 온화하게 위트 있게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푸른 소띠해 소의 무리처럼 앞으로 묵묵히 가자. 엎혀서 저는 엎혀서 가려고 네 했고요. 이건 이제 토끼에 깡총 뛰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날아가는 듯한 좀 더 사뿐히 좀 더 멀리 높이 이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제작을 한 작품입니다. 네, 오, 지난 8년간의 그 띠 변천사가 쭉쭉쭉 보이고 올해가 푸른 뱀띠 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옆에 네. 작품이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이제 푸른 뱀띠에 이제 작가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뱀이라는 그런 이제 동물이죠. 네, 동물의 어떤 신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뱀의 어떤 유연함에 조금 포커스를 맞췄어요. 네, 어떤 이제 장애물이 있어도 요리조리 피해서 잘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연함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 사회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는 소망을 이 그림에 담았어요. 근데 저 이제 그림 안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한 4가지, 5가지 정도 되는데, 네, 그 모든 이제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양면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약하지만 굉장히 강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은 소통, 유연함, 강함, 그리고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담았고요. 제가 이제 이 그림 안에서 있는 그 소재 중에 장미는 제가 프로포즈하는 그러니까 남녀가 프로포즈할 때 이제 중간에 매개체가 되는 게 이제 장미잖아요. 그래서 그 장미라는 거를 계속 차용을 해서 제 작품 안에서 이제 계속 쓰고 있었던 소재거든요. 그래서 장미라는 것도 그 소통을 의미하는 그래서 이제 그림 안에 넣었고 이제 장미 뒤에 매화도 보이는데요. 네네 매화 있죠. 매화는 사실 이제 전 동양화를 한국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매낭국 쪽 아시죠? 네. 매화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냥 꽃이 아니라 이제 한국화에서는 이제 엄청 큰 그 길고 차가운 그 추운 겨울을 깨뜨리고 예, 그 눈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 처음으로 봄의 향기를 피우는 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함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여린 꽃잎에도 향기를 퍼뜨리고 봄을 시작하게 하는 네, 그 차가움을 깨뜨리는 그 강함을 저는 그 안에 담고 네. 싶었고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뱀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연하잖아요. 그래서 스프링처럼 굉장히 이렇게 튀어오르고 유연하게 그 라인이 네, 그런 느낌적인 걸 담으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작품을 보면서 네. 이런 뱀을 표현하기 위한 우리 작가님의 고민의 흔적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네네네. 실제로 작업하실 때 어떠셨어요? 작업할 때는 사실 뱀 그려야지라고 하면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제 리서치도 해보고 근데 저는 사실 사실적인 그런 외적인 묘사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계속 상징적인 느낌들을 담으려고 하는 게 이제 저의 이제 작업의 어떤 중점을 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림이라는 게 할머니 얼굴을 그리는 것이 아기 얼굴을 그리는 것보다 훨씬 쉽거든요. 근데 보통 아기가 더 쉽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할머니 얼굴에는 굉장히 주름도 많고 그릴 게 많지만 아기 얼굴에는 없잖아요. 근데 뱀은 코도 없고 털도 없고 손발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세한 어떤 그 특징적인 걸 잡아내기라는 그렇게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아 근데 저는 사실 한국 화가라고 하면은요. 네. 뭔가 그 화선지에다가 뭐 매난 국죽 막 그 먹으로 막 한 그냥 좀 그런 느낌을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네. 전혀 아니네요. 네, 그렇죠. 저처럼 이렇게 이런 오해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네, 굉장히 많아요. 네, 이게 한국화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전시하면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이제 동양화, 한국화 하면은 생각나는 게 먹에다 이제 그러니까. 한지 위에 먹으로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기도 하고 이제 시비도 걸으세요 가끔. 이게 한국화냐 따지기도 하시는데, 예,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해요. 한국화에는 이제 쉽게 생각을 하시면 왕의 어진, 우리 경기전 가면 왕 네. 어진 있잖아요. 채색이죠. 그리고 십장생도 거기에도 채색이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 전통 오방색이라고 해서 채색을 할 때 쓰는 그 분채라는 그 재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전통 재료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사용을 해왔고 이제 그 재료를 영어로 미네랄 피그먼트라고 하거든요. 광물. 그러니까 흙이나 돌에서 채취한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동양 재료가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한지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한지도 쓰고 먹도 씁니다. 가장 애정하는 재료죠. 저의 고향 같은. 하지만 그 채색 재료도 동양화 물감이기도 하고 제가 주로 쉽게 사용하고 색깔을 쓰는데 좀 효과적으로 제가 의미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선택한 재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 그림은 천 위에 분체로 그린 그림입니다. 네. 지효 씨가 잘 모르는 게 이게 한국화 맞습니다. 한국에서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큰 거 알아냈네요. 예, 편견을 조금 깨자고요. 예, 미국 가서 그려오면 그냥 서양화가 되는 것이죠. 예. 아 근데 우리 장 작가님 요즘은 어떤 활동 하고 계시나요? 아, 요즘은 이제 저는 원래 인물을 주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18번째 개인전을 했고요. 이미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은 올해 전시했던 그림인데요. 네, 인물들에 대한 광장에 모여 있는 인물들 그리고 보이는 단발머리처럼 얼굴이 사실 저의 시그니처 캐릭터예요. 제 그림에 등장하는. 그래서 이렇게 광장에서 소통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광장 안에서 여러 명이 대중들이 모여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관찰을 하고 그 모습들에서 의미를 찾고 그렇게 이제 화면에다 그림으로 이제 그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5년 뱀의 해 뱀띠 주인공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교수님, 진짜 뱀이 굉장히 친근해지고 있고요. 예. 예,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네요. 예. 사실 이제 올해 을사년이 그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 좀 힘들었던 시기도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을사년에 또 극복해낸 해가 더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이제 을사늑약들 많이 생각하실 네. 거고요. 근데 더 큰 건 을사의병. 우리 특히 전라북도 지역이 그 의병의 중심이었거든요. 면함 최익현 선생님이 정읍 무성서원에서도 일으키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새로움을 준비하고 시련을 극복하는 새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뱀에 대한 그 단순한 낯설음의 것을 이제 극복하고 예. 진짜 우리가 그 지혜와 통찰력과 재생력으로 세상을 치료하듯이 이제 올 한 해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제가 흔히 이렇게 돼지 꿈을 꾸고 복권을 샀더니 당첨이 됐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혹시 이렇게 이제 꿈속에서 이게 동물 꿈들을 많이 꾸는데 혹시 뱀 꿈을 꾸게 되면 그게 길몽이에요, 흉몽이에요? 사실 뭐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자료를 뒤져보니까 다 좋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뱀에 물려도 재물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뱀 꿈을 꾸면은 뱀이 집으로 들어오면 태몽으로서 악이 날 꿈이고 그다음에 또 뱀이 나를 휘감으면 아주 그냥 복벼락을 말 그대로 돈벼락 맞는 것 같은 그래서 그 뱀에 관련돼서 흉몽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뱀 꿈도 꾸신 분들은 올해 대박. 와, 그 진짜로 제 농담이 아니라 제 평상시에 뱀 꿈을 굉장히 많이 꿔요. 막 구렁이 꿈도 꾸고. 근데 이게 저는 흉몽이라고 생각해서 그 주에는 복권을 안 샀는데 아우, 그 샀으면 내가 지금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꼭 제가 복권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배순호 저기 셰프 그 요리 학원 하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또 궁금해지네요. 자격증 취득 과정부터 그다음에 저희 뭐 취미 요리, 그다음에 커피, 창업 요리 이렇게 다양하게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일단은 이제 자격증 과정도 많이 있기도 하세요. 근데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과정의 학생들은 이제 고등학생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네. 위탁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고3 친구들이 와서 이제 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좀 강하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7월 달부터 틀어준다든지, 그다음에 온수기를 틀어줄 때 12월 달부터 온수기를 틀어준다든지, 그리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는 잔소리를 엄청나게 하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주방 환경이 많이 덥고 습하고 하잖아요. 그죠. 힘들죠. 그래서 거기에 좀 적응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이렇게 강하게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정도면은 근데 그 보통 후기 같은 거 그 검색창에다가 그 학원 이름 검색하면 후기들 뜨잖아요. 리뷰에 정말 못됐음 막 이렇게 떠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선생님이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학생과 소통을 잘해요. 이런 식으로 달려 있대요. 네. 네. 네, 누굴 가르친다는 게 실은 이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를 또 버리기도 해야 되고 또 때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제가 누굴 가르치는 만큼 또 배우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가르치는데 제일 첫 번째의 그 덕목은 그 학생하고의 소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도 뭔가 통하지 않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학생하고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더불어 우리 그 선생님들이 또 열정적인 그런 리뷰들을 많이 달아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학생들하고 소통하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자, 2025년 올해 혹시 또 결혼할 수도 있거든요. 예, 혹시. 그래서 지효 씨하고 예. 우리 배순호 셰프께서 같이 요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딴소리하면 잔소리 하셔도 됩니다. 스파르타식으로. 자, 두 분 모실게요. 아니 스튜디오에 아주 맛있는 냄새가 네. 가득합니다. 일단 음식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이거는 우리 설날에 떡국들 많이 끓여 드시잖아요. 네. 근데 떡국을 드시는 이유를 아실까요? 떡국 나이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아, 이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네. 설날에 이제 하얀 쌀떡을 먹음으로써 무병장수하고 한 해 풍년을 기원하고 그다음에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쌀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었군요. 이 두 가지 음식은 그래서 뭐 어떤 음식들인 네. 거죠?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음식은 예. 우리 떡 재료를 가지고 떡볶이만 많이 만들어 드시긴 하는데요. 네. 오늘 만든 음식은 떡 잡채입니다. 오. 잡채는 우리나라의 이제 전통 요리이기도 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갖가지 채소를 섞어서 만든 요리 자체가 잡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요리는 떡 피자라고 해서 우리 한식에 좀 지친 친구들을 위해서, 지친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음식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떡 피자가 떡 잡채보다 만들기가 더 쉬운 요리라고 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같이 요리 못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 근데 지금 아까 쉽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조리 방법이 어떻게 특별히 이렇게 있을까요? 네, 만드는 법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저도 이제 식감 써야 되니까. 네, 이 떡 잡채에서 제일 중요한 양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양념은요, 간설, 파마, 깨, 후, 참이라고 해서 7가지 재료가 고기 양념으로 들어갑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간설, 파마, 깨, 깨, 후, 참. 이거 그 줄임말 이런 건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간, 간장, 설, 설탕, 파, 그냥, 다진 파, 그냥 파. 다진 파, 네, 마, 파. 마늘, 깨, 깨소금, 후, 후추, 참. 참기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간장하고 네. 설탕의 비율인데요. 좀 짭조름하게 드실 분들은 간장이 2면은 설탕이 1. 심심하게 드실 분들은 간장 1에 설탕 1까지 이렇게 드셔도 만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간장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 네, 되는 거고. 그래서 네. 고기를 이제 양념을 해가지고 후라이팬에 볶다가 나머지 채소와 떡을 넣고 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싱거울 수도 있겠죠? 네. 그럴 경우에 아까 간설파마 깨우참 양념 만들어놨던 것을 넣어가면서 버무리시면 되겠고요. 또 요새 조미료 맛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굴소스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진짜 모양이 일반 잡채 면이 빠지고 이렇게 떡이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되게 건강한 한식 느낌이 나고요. 네. 네. 근데 옆에는 한식 느낌이 아니라 서양식 느낌이 나네요. 네. 떡 피자인데 우리 가래떡 하면은 설날에 떡국 한 번 정도만 끓여 먹고 네. 냉동실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럴 때 활용하기 좋은 이제 요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밑에 있는 도우를 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만들기는 이 떡 피자보다 더 쉬울 것 같고요. 밑에다가 떡을 깔고 프라이팬에다가 약한 불을 놓고 떡을 깔고 그 위에 피자 소스나 또는 피자 소스가 없으시면 케찹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에다가 각각 가진 채소와 그다음에 피자치를 얹어서 에어프라이어나 또는 오븐이나 또는 프라이팬에다가 치즈만 살짝 녹여주시면 맛있는 떡 피자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제가 얼른 좀 맛을 보겠습니다. 네, 이쪽부터 한번 드셔보실까요? 예, 예. 네. 야 일반 잡채만 생각했지 이렇게 떡을 넣을 생각은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네. 또 색깔이 알록달록. 예쁩니다. 파프리카도 하나 네, 드셔보시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우 다 안 집어준. 네. 아니요. 이렇게 해서. 잘 안 집어져요? 아 뭐야? 다 먹어야죠. 아유 잘 먹네. 네. 일단 일반 잡채는 그렇게 먹잖아요. 근데 이 잡채는 떡이 들어있어가지고 쫄깃쫄깃, 탱글탱글. 이 양념의 조화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그렇죠. 마법의 양념입니다. 간설파맛 깨우참. 간설파맛 깨우참. 깨우참. 역시 그 뱀미 지혜의 지혜롭습니다. 상징이라고 했었는데 야, 역시 지혜롭게 잘 알려주시네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떡 피자를 한번 드셔보실까요?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야 어떻게 떡으로 피자를 만드실 생각을 하셨지? 너무 욕심내지 마요. 저거 좀 네. 조금만 좀 집어 먹을 뻔했네. 이미 좀 약간 이렇게 네. 조각을 내놓으셨네. 근데 진짜 무슨 꽃 모양처럼 모양도 너무 예쁘네요. 어이구. 욕심 많네요. 저는 사실 이 피자 먹을 때 되게 두꺼운 도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얇은 쌀이 이렇게 얇게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이런 밀가루의 그런 도우 맛보다 훨씬 쫄깃하고 좀 거부감 없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밀가루 소화 못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죠. 너무 좋겠네요. 네. 와. 아니 이렇게 흰떡으로 만든 신년 음식 먹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이 음식 좀 추천해 주시면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전국적으로 쌀 소비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쌀 소비를 위해서도 이런 쌀로 만든 요리를 많이 드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년에는 이제 우리 가족분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맛있는 음식 드시고 무병장수 건강하시고요. 오늘 좋은 음식 그리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애들한테 12월 달부터 짜순물을 제공합니다. 이때 진짜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쳐 주실 줄 알았는데 네.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간설 파마 깨우참. 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간절기에 파마했더니 깨우치는 게 참 많다.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간설 파마 깨후참. 안 잊어 먹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아, 좋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제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네.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직업병 없으세요? 하루에 짧게는 3시간, 길게는 7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 육체적으로는 많이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 심적으로 많이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일단은 자는 게 제일 보약인 잠이 보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업병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뭐 육체적인 건 아직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좋은 책을 보거나 또는 좋은 그릇을 보면 꼭 사고 싶은 욕망이 드는 그런 이제 그런 직업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훌륭한 요리사가 되기 위한 그 자질이라고 있으면 뭘까요? 훌륭한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식재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좋은 조리 기술에 대해서도 많이 자기가 정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요리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게 이제 더 크거든요. 그렇게 해서 남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런 정성스러운 요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마음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것과 더불어 지식도 필요하고요.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다음 이거를 만드는 태도. 그래서 훌륭한 요리사가 꼭 갖추어야 될 세 가지 덕목은 지식, 기술,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음식에 대한 기본 재료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정확히.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어느 결로 썰지 거기에 따라 또 맛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음식을 만드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안 담겨 있잖아요. 아무리 했어도 맛이 없어요. 아이고, 응? 애기 아빠가 그냥 온다고 듣냐? 언제 온가 모르겠어. 아이고, 한입 터져버려야겠어. 들어가죠. 이러면은 분명히 맛이 없거든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나에게 음식이란 이렇게 여쭤보면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감사인 것 같습니다. 감사가. 이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그다음에 훌륭한 기술과 준비되어 있는 그런 셰프로부터 음식을 받는 거잖아요. 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을 내가 또 소중히 맛있게 건강하게 먹고 또 행복하고 좋은 생활을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은 감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옆에 계신 우리 또 조현종 관장님은 자격증 부자다라고 들었어요. 다양한 분야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네, 일단 뭐 제 삶에 대한 그 어떠한 기준 자체가 계속 발전을 하자. 그런 발전의 척도는 이제 저는 이제 공부로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 공부도 방향과 목표를 확실히 하는 게 도움이 되어서 이렇게 작년 말쯤에는 항상 이 다음 해에는 어떤 공부를 할까를 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자격증을 지금 한 2개 정도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따놓은 것들도 뭐 꽤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대체적으로 따기는 어려운데 쓸모가 별로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심리학과를 나와서 청소년 관련된 지도사 자격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담사 또 그런 그 상담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부차적인 자격증이 있고 좀 특색이 있다면 저는 또 건축 기능사까지도 땄습니다. 예. 집 건물 이런 구조에 대한 그 궁금증도 많아서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어쨌든 제가 목표로 하는 그 자격증 2개를 꼭 따도록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꼭 목표를 이루시기 바라겠고요. 아니 이렇게 다양한 지식들과 또 자격들까지 갖춰가면서 이 모자를 주제로 1년에 수십 번 이상의 특강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함께 하시는 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초대를 받는 이유는 국내에서 인문학적으로 이 모자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자에 대한 그 특히 우리 한민족 모자에 대한 그 강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한민족 모자 문화는 전 세계인들에게 이미 많은 영감을 주고 있고 많은 지금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특강을 듣고 나면은 거의 80% 이상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줄 정도로 내용에 대한 그 깊은 감동들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장영애 작가님 네.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작품 활동하시면서 뿌듯하셨던 순간 있으세요? 뿌듯한 순간은 제 그림이 누군가에게 이제 위로가 되거나 도움을 줬을 때 가장 뿌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이제 지인 중에 이제 부모님께서 편찮으셨을 때 제가 이제 깜짝 선물로 드린 적이 있어요. 의뢰를 받은 건 아닌데 그랬을 때 이제 그 그림을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께서 심리적으로. 근데 그럴 때 지금도 이제 그 어머님은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만날 때마다 그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해가 이렇게 바뀔 때 사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해가 바뀌면서 굳은 일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성급한 마음으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우리 역사상 그 수많은 일들 중에 을사년으로 상징되는 해들이
그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그 참석하신 분들도 얘기했지만 지혜롭게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어떤 통찰력이랄까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중하게 이 상황이 또 대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많은 분들의 많은 경험이나 내용들을 잘 듣고 어찌 보면은 통찰력을 길러갈 수 있는 능력, 그 뱀의 지혜로움을 개인의 지혜,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아까 함께하는 우리 전체 구성원들을 위한 그런 역량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올 한 해는 진짜 우리 역사에 새로운 변화에 그리고 새로운 창조에 아주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변화의 기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역사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만 산다면 올해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죠. 자, 배순호 셰프 올해 계획 짧게. 예. 네, 2025년도 을사년을 맞이하여 뱀처럼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옆에 조현종 우리 관장님. 네. 올해는 5월 달과 7월 달에 한국문화전통원에서 갓 전시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오시면은 진짜 갓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우리 장혜여 작가님. 네, 저는 올해 좀 더 그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획한 것들이 모두 다 잘 이루어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2025년을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분들에게 드릴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네. 선민석 단장님, 오늘의 멜로디 큐! 모두가 가는 길을 마다하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온 여러분, 2025년 올해도 열심히 달려보자,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의 멜로디는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였습니다. 뱀띠인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력과 성장, 소통, 지혜, 열정 그리고 만남 정말 여러 가지를 배운 것 같고요. 여러분의 활약 저희도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뱀은 뒤돌아보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꽉 막혔다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때로는 뱀처럼 옆으로도 가고 그리고 또 담 넘어서도 가고 이렇게 유연하게 2025년을 함께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어렵다고는 하지만 반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해가 또 뱀의 해니까요.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